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평택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과 더불어 더욱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택시 동부지역의 주변 환경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과 더불어 삼성반도체, 브레인시티 등의 첨단을 달리는 산업단지들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평택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반도체는 약 120만 평의 부지에 6개의 팹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삼성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평택 캠퍼스를 반도체 산업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를 인구 100만을 목표로 미래 첨단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6기까지 건설될 삼성반도체 공장과 협력업체들 그리고 브레인시티까지 들어서게 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그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에 약 146만 평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바로 IT, 대학, 연구중심의 연구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주거시설이 복합된 글로벌 교육, 연구, 문화, 기업의 지식기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발표된 소식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내 의료복합타운의 공모 결과 아주대병원 투게더홀딩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아주대병원은 2027년 개원을 목표로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을 건립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평택 시민들은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평택시는 카이스트, 삼성전자와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2036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1단계는 2026년까지 46만 제곱미터의 부지와 1,000억 원 이상의 시설 지원금으로 캠퍼스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31년까지 차세대 반도체 중심의 미래기술 융합 연구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고요. 3단계는 2036년까지로 차세대 반도체, 바이오, 미래도시, 미래자동차 등의 산학 허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인 도시개발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브레인시티와 인접해 있어 도시개발 사업을 준비 중인 장안지구를 예시로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브레인시티와 인접해 있는 장안지구는 평택시 장안동 292 2일원에 약 22만 평으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거용지로 바뀌게 되는데요. 브레인시티 접도구역을 보면 상업지역, 주상복합, 공동주택 3개의 블록이 있기에 장안지구와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도로는 고덕신도시와 연결되는 청원로 진출입이 가능한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도로가 지상으로 연결이 된다면 인접해 있는 브레인시티와 단절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된 고가도로를 지하 고속화도로로 요청하기 위해 평택시 및 LH공사에 민원을 청구하고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평택 동부 우회 고속화도로가 또한 지나갈 예정이며 도일교차로를 통해 고덕신도시 연결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지닌 장안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개발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문화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안지구는 평택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가와 예정지역에 속한 곳으로 토지주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사가 되어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지 방식은 토지주들이 아주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에서 잘 조성된 땅으로 돌려받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기존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에 이전하는 것으로 권리 변동이 없고 환지 이후에는 토지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개발로 인하여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고 채비지는 매각하여 사업비로 충당하는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환지에서는 간보라는 개념 또한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의 토지들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비교적 협소한 도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토지들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서 네모 반듯하고 도로도 깔끔하게 붙은 땅으로 돌려주는 것이죠. 이때 종전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에서 어느 정도를 제외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환지로 개발 후에 땅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간보라고 하고 이 비율을 간보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내 땅이 10평이고 평당 1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지 후 개발된 땅은 간보율 50%라고 할 때 총 5평을 받게 되고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었지만 개발된 땅은 가치가 상승하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평당 20만 원이 되어 총 지가는 100만 원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지 방식 개발 사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환지를 받을 때 개별 환지와 집단 환지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개별 환지는 단독주택 용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집단 환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토지는 권리 면적이 크더라도 개별 환지를 여러 필지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집단 환지로 신청할 경우에 권리 면적 전부를 환지로 지정받습니다. 소규모 토지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토지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개별 환지로 지정이 불가능하나 집단 환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인 토지, 즉 2명 이상의 토지주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 토지에 있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모든 권리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되며 집단 환지로 지정 후에는 토지주별로 건설사와 개별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는 모든 필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권리 면적을 산정하며 이 경우에는 집단 환지와 개별 환지를 구분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안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안동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먼저 올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2024년에는 실시계획 작성과 더불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환지계획 인가 또한 신청하게 되고요. 2025년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 후에 2027년에는 환지를 처분하고 등기 촉탁과 함께 청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사업기간은 총 5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사업구역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평택시에서는 수많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예시를 보자면 동삭동에 위치한 동삭 2지구는 2015년도에 착공을 하여 2019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위성지도를 보면 2015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마을길만 협소하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인 2018년도의 모습을 보면 넓고 반듯한 도로가 생기고 주거단지들이 생긴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로드뷰로 최근 모습을 살펴보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그전과는 확연히 다른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자면 소사벌 쪽에 위치한 용이동 용죽지구도 현재 완료된 사업으로 2013년도의 위성지도를 보면 동삭 2지구와 마찬가지로 시골마을과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018년도의 위성지도를 보면 구역구역을 이어주는 넓은 도로와 줄지어선 아파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최근 사진을 보면 이처럼 잘 정비된 도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황무지와 같았던 땅이 멋진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고 이는 곧 내 땅의 가치가 상승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주가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 효과는 먼저 토지주가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사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지주 공동개발 사업으로 얻는 수익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합원이 환지를 신청할 시에 입체환지 신청으로 양도세가 절감됩니다. 세 번째는 증여를 통하여 개발지 재산권을 이전할 수 있어 이는 곧 미래자산 가치를 사전에 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별 환지로 신청 확정 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택시의 개발 호재들과 더불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 구역의 모든 토지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몇 배, 몇십 배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